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신묘한 해석을 전해드리는 신묘한약방입니다. 오늘은 쌍화탕 이름의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화탕의 한자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 쌍자에 활, 화자. 둘이 뜻이 맞아 조화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전 왕실에서 임금이 왕비와 동침한 다음날 새벽에 내놓았던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부터가 원래는 잠자리 후 손상된 음기를 보충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이런 일 다음에 먹겠습니까? 사실 아래와 같이 몸살이나 두통이 왔을 때 섭취하는 용도로 대부분 쓰이고 있죠. 군약이 작약인데 부작용의 90% 이상이 작약 때문이다. 네, 일단 보겠습니다. 중초가 허한 사람들은 작약으로 인해 설사를 쫙쫙 한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약이 근이완 효과가 있는 약인데 이게 내장 평활근까지 이완시켜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의 90%를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쌍화탕이라는 게 그 생강이 들어가서 속쓰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숙지황이라는 약재 때문에 이게 그 난소화성 당류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장 관계가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화탕만 한방 감기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갈근탕 사실 이게 몸살 감기에는 가장 다빈도로 쓰는 약이죠. 그다음에 향갈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광동제약에서 금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는 되는데 활용되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중에 나와 있는 한방 감기약 종류는 다양하다. 한방 감기약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 쌍화탕이 아니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자. 쌍화탕은 한방 감기약이라는 표기도 없고 감기약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스트레스나 기타 일로 과로 후에 손상된 음기를 보충해주는 약이 그 쌍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판매되는 건 모두 추출음료다. 그러니까 쌍화 어쩌고 적혀있는 거 말고 그 끝에 탕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이 그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관계자 얘기로 일반적인 쌍화 제품에도 일반 의약품 쌍화탕과 거의 같은 용량이 들어가면 오히려 기타 재료를 세일 포인트로 첨가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일반 의약품이랑 식품이랑 표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의약품은 재료 용량당 그 각 재료가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함량이 탁탁 기재되어 있어요. 식품은 그냥 원재료명만 표기되어 있고 뭉뚱그려서 총 함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한번 회사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약재별로 함량 비율을 맞춰서 쫙 추출해가지고 약국으로 유통되는 거 나가고 그다음에 마트로 나갈 것도 그대로 주고 다른 식품 첨가물이랑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경제적일 것 같긴 하죠. 근데 이게 진짜인가? 실제로 진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팩에 포장된 상태의 쌍화탕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쌍화탕 본연의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으나 설탕이나 액상 과당을 몽땅 집어넣어 자체적으로 약을 달여서 판매하는 곳은 당을 얼마나 집어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쌍화탕 관련 제품들 그 뒷면에 첨가제 있는 데를 보시면은 전부 고과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쌍화탕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드링크제 특징인데 특히나 이렇게 한약재가 들어가면 그 특유의 향과 쓴맛이 강한 게 많다 보니 그 판매용으로 만들려면 당을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달달해야지 사람들이 맛있구나 하고 사 먹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맛없다고 사 먹질 않죠. 그 특히나 이런 거는 젊은 층들이 훨씬 민감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팩 형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쌍화탕보다는 보통 갈근탕, 맹문동탕, 소청용탕 같이 그 감기약으로 쓰이는 한약 제제 양한방 합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화탕의 특이한 활용 바로 이거죠. 그 돼지고기 요리할 때, 잡내 잡을 때 큰 도움이 되며 족발수육과 같은 향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낼 수 있다. 요즘에는 이런 방식이 방송을 많이 타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꽤 오래전부터 요리에 짬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목적으로 써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첫 번째, 쌍화탕은 엄연히 감기약은 아니다.
단지 감기약과 병용에서 많이 활용될 뿐이죠. 두 번째,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고과당이 함유되어 있다.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당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니까 이런 피로회복제로 쓰이는 약에 고과당이 있으면 이런 점에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 섭취가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그래서 혹시나 당 섭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직접 추출해서 먹는 방식이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과립제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시중에서 조금 구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